대표적인 노인성 질환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네, 바로 당뇨입니다. 그런데 이 당뇨가 이제는 노인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당뇨가 생기는 이유와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지금부터 시작하는 영상 꼭 주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가은입니다. 김가은 한의사의 무병장수 채널에서는 한의사인 저와 서울대학교 출신 기획자분들이 구독자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뇨는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대사질환입니다. 당뇨가 생기는 이유는 평소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 그리고 유전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평소 아침을 거르거나 야식을 자주 먹는다, 빵이나 과자처럼 달달한 식품을 자주 섭취한다, 술을 자주 마시고 물을 잘 안 마신다, 6시간 이하로 수면을 취하고 밤을 자주 샌다, 부모로부터 당뇨 인자를 물려받았다 와 같은 당뇨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 생활 속에서 생각보다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당뇨 자체의 문제가 되기보다는 당뇨로 인해서 심장병, 실명, 심부전, 다리 절단 등의 만성 합병증이 수반되기 때문인데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1명이 당뇨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인 3명 중 1명이 당뇨 환자이거나 잠재적 당뇨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뇨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당뇨는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탄수화물과 당분이 소화되고 흡수되면서 혈당이 올라가는데요. 이때 몸에 필요한 양보다 많은 양의 혈당이 생기게 되면 인슐린 분비 체계의 교란을 일으켜 당뇨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혈당을 조절하기 위한 방법 첫 번째는 적절한 유산소 그리고 무산소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통해 체중 조절과 근력을 상승시켜야 하는데요. 밥을 먹고 한 30분이 지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식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통해서 당을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식사를 하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밖에 나가 걸으라고 여러 번 당부드리곤 합니다. 더불어 근육량을 조금 늘려주어야 하는데요. 근육이 많을수록 혈당을 잘 소모시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산소 운동을 통해 근육을 키워 기본 체력과 혈당 조절 능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음식과 관련된 방법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끼니를 하루에 3끼로 나눠 드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적은 양으로 여러 번 6끼 정도로 나눠 드시는 방법입니다. 3끼로 먹을 때는 6끼로 먹을 때에 비해 한 끼 식사량이 많습니다. 이 많은 한 끼 식사량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6끼로 나눠 드시게 되면 한 끼 식사량이 줄어들고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질문하시는 게 식사량을 반으로 줄여서 3끼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사실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공복감이 더 심해져서 오히려 폭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음식의 종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 혈당이 적게 올라가는 음식을 드셔야 하는데요.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채소입니다. 채소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혈당을 높이지 않는 데 무척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에는 당을 흡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당을 붙잡아 빠르게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특히 브로콜리는 비타민C, 마그네슘과 같은 영양소가 많아 야채 중에서 가장 영양가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브로콜리는 유해 활성산소로부터 낮은 인슐린 수준과 세포 신진대사를 개선시켜 주어 당뇨병 환자에게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단백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육은 당을 소비해주기 때문에 가벼운 운동과 함께 근력 운동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단백질 섭취도 중요한 것입니다. 고기는 돼지고기나 소고기보다는 지방량이 적은 닭고기, 오리고기, 생선류 등이 좋고 계란이나 두부처럼 식물성 단백질 또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세 번째, 복합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드시는 양도 중요하지만 이 종류가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혈당 수치가 높은 분들은 복합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복합탄수화물은 좀 생소하시죠? 탄수화물은 복합탄수화물과 정제탄수화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도정을 많이 한 흰쌀이나 흰 밀가루는 정제된 탄수화물이라고 하고 도정이 되지 않거나 적게 도정된 현미, 잡고, 검은 밀가루 같은 곡식을 복합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흰쌀밥이나 흰 밀가루 음식과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다른 영양소가 별로 없고 탄수화물의 배열도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단당류가 되고 혈당이 빨리 올라가게 되는 거죠. 반면 복합탄수화물은 섬유질이 들어있어 구조가 복잡하고 단백질과 다른 영양소도 들어있기 때문에 느리게 소화됩니다. 따라서 포도당의 흡수가 늦어져서 혈당 역시 천천히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 단백질, 복합탄수화물 세 가지를 중요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나는 고기가 좋아 하시면서 고기만 왕창 드시고 채소는 조금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적절한 비율로 섞어 드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제가 아주 편하게 기억하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평소 식사를 보이는 그림처럼 준비해주세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반, 나머지 반은 탄수화물과 단백질 반씩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당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중장년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당뇨. 점점 연령층도 낮아지고 환자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식단과 운동을 통해 잘 관리하셔서 저희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해요.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